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요즘 한국의 섬유 신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패션 디자이너와 주요 패션 업계가 한국의 섬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의 섬유 업체들이 뉴욕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신소재를 앞세운 한국의 섬유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29일 맨하튼에서 열린 한국 섬유전 행사 현장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 미드로프트 앤 테라스에서 열린 한국 섬유전 행사장입니다. 한국 섬유 마케팅 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섬유전에는 한국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신소재 원단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섬유 제품들은 한국의 섬유 수출 거점 강화 사업 65개 참여 기업의 대표 아이템 중 미국 트렌드에 적합한 컬러와 디자인을 가진 품목을 골라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췄습니다. 고급 브랜드에 우리가 마케팅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빈 클라인과 랄프 로렌, 빅토리아 시크릿 등 유명 패션 업체 디자이너와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아 원단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섬유전을 찾은 유명 패션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 섬유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는다며 한국 섬유 제품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We do a lot of technical fabrics, so it's very important especially with the lightweight outerwear. They're beautiful. They're beautiful, and the introduction of stretch is a really strong feature for us. So I think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섬유전은 한국의 중소섬유 업체와 뉴욕 현지 바이어들과의 실질적인 계약을 성사시키며 미국 시장 진출의 판로를 개척하고 한국 섬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쓸모없는 뉴저지 한 타운의 공원이 한 한인 환경운동가에 의해 재탄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원을 그대로 방치해왔던 타운 정부도 공원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잡초가 무성하고 볼품없던 뉴저지 페어런의 한 공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공원 울타리는 울창한 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여져 있고 오색 단풍으로 물든 공원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 공원의 색다른 점은 다른 국적을 가진 수십 그루의 라일락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인권단체인 149의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은 5년 전부터 라일락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스김 라일락과 일본 라일락이 사이좋게 심어져 있는 이유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보여 한일 양국이 진정 가까운 이웃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이름도 페어런 평화공원으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을 리드하고 끌고 가는 이 공원이 제1호입니다. 일본 라일락, 일본 나무하고 우리하고 심어준 게.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던 타운 정부도 백 회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공원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is is a great addition to our park. And I'm really glad that we have these Miss Kim lilacs that Mr. Peck and the 1492 Green Club have donated to Fairlawn so our residents can enjoy them. 백 회장은 인근 타운의 녹지 공간에도 라일락과 나무를 심어가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평화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시장과 시원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주장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전면 반박하고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시장과 시의원 등 3명의 민주당 후보가 이번 본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조셉 펠리치 주니어 현 시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 시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조 파발로 후보는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의 확대와 시설 확충 등 노인 복지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And I hope to continue on for another 4 years as the mayor of the Borough of Anglo Cliffs.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엘렌방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온 경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발전과 한인 주민들을 위해 타운 행정 등 각종 소식을 한글 등으로 번역해 알리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이 타운이 너무 좋은 타운인데 더 이렇게 좋게 만들게 더 좋게 만들게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시의원에 도전하는 까를로 지메토로 민주당 후보는 20여 년 넘게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살고 타운 행정에 직접 참여해온 만큼 타운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며 한인 사회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이 주장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 홍보물은 주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 전략일 뿐 인종차별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시원 한인 후보, 민주당의 엘렌박 후보와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가 출마해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 4명의 시원 후보가 출마한 이 지역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최고 득표자 2명이 시원으로 당선됩니다. 이번 본선거는 오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총선부터는 재외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관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한층 편리한 선거를 기대했지만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버지니아주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재외선거법 개정안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곤 선거관은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참여 신고 신청 시 서류 첨부 규정 폐지와 재외선거인 대상 영구명부제 도입, 또 추가 투표소 설치 관련 개정사항 등이 국회의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공간마다 한 곳으로 지정된 투표소는 재외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동포 4만 명당 한 곳씩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또 영구 명부제 역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선거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저조한 투표 참여율로 2016년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2016년도 재외선거의 투표 참여율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내일부터 2016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상품 에센셜 플랜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016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가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에센셜 플랜은 뉴욕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미만 중 최저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연방 빈곤선 200%는 연소득이 1인 가족 23,540달러, 2인 가족 31,860달러, 3인 가족 41,180달러, 4인 가족 48,500달러에 해당합니다. 단 메디케이드나 차일드 헬스 플러스 자격이 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 측은 에센셜 플랜은 1인당 비용이 월 20달러로 하루 평균 1달러 미만이거나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에센셜 플랜은 내년 1월 31일 신청이 마감되는 다른 오바마 케어 상품과 달리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에센셜 플랜을 비롯한 오바마 케어 신청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건강보험은 내일부터 오바마 케어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부는 소득에 따라서 추가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사람과 노동허가증 소지자, 유학생 취업, 교환 방문 특기자, 종교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일 경우
그동안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베이직 플랜인 에센셜 플랜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대상자에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가 합법 신분으로 조정 과정에 있는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았던 경우에는 환자가 내는 추가 비용이 없었지만 오바마케어는 플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에센셜 플랜 4개 등급 중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인 에센셜 플랜 4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연방 빈곤선의 101%에서 138%인 에센셜 플랜 3은 싱글 기준 최고 $200, 코페이는 1에서 $3 정도입니다. 다만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시민권자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람, 또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임신한 여성과 21세 미만의 아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뉴욕주에서는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한인은행을 포함한 100여 개 은행에 규정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주내 100여 개 은행에 체킹계좌 개설 규정의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체킹계좌 개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고객의 신원과 과거 금융서비스 이용기록 확인 등의 절차를 완화하라는 방침입니다. 한인은행으로는 BBCN은행과 신한아메리카은행이 포함됐습니다. 체킹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실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들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현재 뉴욕주에서만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체킹 계좌를 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체킹 계좌는 일정 금액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은행들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고객의 신원이나 과거 은행 이용 기록 등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오래전 은행 이용 기록까지 열람되고 체킹 계좌의 최소 잔고 유지 규정 등을 지키지 못한 전력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종합병원들이 안전성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홀리네임과 해켄색, 잉그루드 병원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비자 의료권익 옹호단체인 리프로그 그룹은 전국 45개 주 2,530곳 종합병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서 뉴욕주는 주별 순위 34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저지주에서는 평가 대상 2곳 중 1곳꼴로 A등급을 받으면서 주별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겐카운티의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와 해켄색 대학병원, 잉그루드 병원 등이 지난 여름에 이어 또다시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들의 안전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의 플러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이 각각 D등급과 C등급을 받는 등 평가 대상 140개 병원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2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A등급을 꾸준히 유지했던 뉴욕 퀸즈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도 이번에 B등급으로 후퇴했습니다. 반면 지난 평가에서 B등급으로 후퇴했던 엘머스트 병원은 이번에는 A등급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주별로는 메인과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저지주가 차례로 최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지났습니다. 2015년도 이제 2개월가량 남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각종 행사가 많아지고 덩달아 바쁜 마음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뉴욕시 최대 규모의 마라톤 가운데 하나인 TCS 마라톤이 펼쳐집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대규모로 교통이 통제되고 대중교통 일정도 변경됩니다. 또 오후 8시부터는 플러싱 시티필드에서 뉴욕 매츠와 캔자스 로열스의 월드시리즈 5차전도 열립니다. 내일 뉴욕 방면으로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건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